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본질을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흔들려는 비겁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씨가 강력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준술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혼란스러웠던 국군 방첩사령부 내부 상황이 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내부 관계자는 실제 수사팀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호송 후 구금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습니다. 방첩사령부에서 영장 없이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전달받았다는 체포 대상도 14명이었으며 그 대상자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등 홍장원 전 차장이 전달받은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살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윤석열 씨, 이제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습니다. 유연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와 변호인단에 경고합니다.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발상을 포기하십시오.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국가 기밀 보호를 위한 비아폰을 범죄를 위한 대포폰으로 쓴 것입니까? 12.3 불법 계엄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서 보안 장비인 비아폰이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비아폰 사용자와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12.3 불법 계엄의 얼개를 규명하는 핵심 열쇠가 됐습니다.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된 이후에도 비아폰을 사용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물론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도 비아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또한 나왔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게 비아폰은 대포폰에 불과했습니다. 국가기밀을 지키기 위해 만든 비아폰을 범죄를 모의하고 집행하는 수단으로 이후에는 범죄 은폐와 인멸을 위해 대포폰처럼 썼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비아폰을 대포폰처럼 내란에 이용했는데 검찰은 비아폰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비아폰 관리자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을 2차례나 반려했습니다. 비아폰에 무엇이 숨겨져 있기에 검찰이 이처럼 필사적으로 수사를 맡고 있는 것입니까? 김용현과의 통화는 빙산의 일각이고 내란 과정에서 내란 일당들과 비아폰으로 소통했던 것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 김용현과의 비아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용자 및 그들의 통화 내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비아폰을 내란 대포폰으로 전락시킨 자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합니다. 민생을 살리는 일에 왜 난상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국민의 힘은 민생과 경제가 급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국정협의회 본격 가등을 또다시 정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어제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난상 토론이 있을 것 같아 추가적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정협의회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 처리 후에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거나 추경을 연금개혁투기 설치와 연기하는 지연 전략마저 펼쳤습니다. 참으로 한가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의 삶에 일말의 관심도 없으니 이러한 한가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틸 힘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의 절규에 조금도 공감을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국정협의회는 반도체 특별법, 추가 경정 예산안 협의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경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난상 토론을 왜 할 수 없습니까?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을 벌여 합의된 부분이라도 법을 개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산업 입법이 서로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며 두 건 모두 시급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국힘당은 둘을 연계해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지금 당장 국정협의회 개최를 위한 논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 정광재입니다. 오늘 현안 관련 논평 제가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바둑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민주당 복당보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 세력 심판을 운운하며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때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68만여 개의 댓글을 대상으로 4,133만여 개의 공감, 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됐음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엄청난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에 대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국민 앞에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는 궤변으로 법원 판결을 농락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에 의해 바둑이로 통했던 김 전 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복당을 받아준 민주당 역시 김 전 지사 복당 조치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사과를 우선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 전후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하는 행위는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결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논평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재명인의 마을인 것 같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소위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 글을 올려 내란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오늘 저녁 광화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주범과 동조 세력은 내란 사태를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 한다면서 소위 개딸들에게 광화문 집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이재명 대표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2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팬카페 이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표가 2달 만에 개딸들을 대상으로 집회 동원령을 내리는 건 또 무슨 일입니까? 혹시 또 팬카페 이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퇴하는 줄 알았습니까? 라며 말을 바꾸는 건 아닙니까? 최근 흥묘 백묘론을 운운하는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변신술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 후퇴로 인해 가짜 변신술임이 드러났습니다.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헛클릭이고 말만 앞세우는 혀클릭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 검사 사칭,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등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처벌받거나 현재 재판 중인 범죄는 죄명은 다르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거짓말 범죄입니다. 거짓말 범죄 종합 세트인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하겠습니다. 거짓말 범죄 종합 세트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다시 하겠습니다. 거짓말 범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이 시대의 유행어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민주당 스스로 물어볼 때입니다. 고맙습니다.